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었다. 야, 지금 정말 심각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말 그대로 그냥 홀홀 날고 있는데요. 예. 8월에만 0.63% 급등해 음. 7월보다 오름폭이 2배에 달했습니다. 네. 강북이 강남의 상승폭을 뛰어넘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처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7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그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23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1월엔 6억 6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네. 8개월 만에 한 4천여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인데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2,809만 원으로 3천만 원 선에 바싹 다가선 가격입니다. 네. 다만 이 가격은 827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거래분 집계이니 9월 통계가 발표되어야 827 대책이 얼마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예. 49개월 연속 상승되고 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네네. 평론가님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강남권 지역의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건데요. 네네. 이는 아무래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뭐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고 용산역과 서울역 철로를 지하에 쇼핑센터 등을 세우고 하는 등등 뭐 이런 걸 갖다가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가격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원인은 정부의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에서 보유세 강화가 생각보다 미진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뭐 양도세 중과 강력한 금융규제와 거래규제 등을 발표했지만 가장 핵심인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었던 거죠. 뭐 보유세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장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동시에 8.2 부동산 대책은 임대 등록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줘 이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역효과를 불러온 거죠. 뭐 거기다가 뭐 초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약 1,100조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문제는 이들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아주 그 서울 아파트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떤 정책이든 간에 시행착오는 있는 거고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많이 늦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크게 비판을 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뭐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8.2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 전월세가 급등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잡혔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의 아파트는 하향 안정세인데 네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아닙니까? 여기에 예. 전 국민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건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즉 사람들의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한국의 부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통해 부자가 됐고 예. 이들은 아직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최고의 안전사산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사상 최대의 부동자금, 즉 시중 대기자금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서울 지역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예.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부랴부랴 대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 네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뭐 실수요로만 놓고 보면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순이동이 예. 5만여 명에 달하니까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수도권은 약 22만 호, 서울은 5만 5천 호 정도입니다. 네. 그에 비해 기존 분양 물량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 호, 서울은 7만 2천 호.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은 공급 물량이 그 수요 물량을 그 갖다가 넘고 있어요. 네네.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수치는 실수요만을 추정한 것이죠. 가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특히 인기 높은 강남 등 특정 지역엔 공급이 얼마든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해찬 대표 말대로 공급을 어떻게 하든 늘려 가수요를 차단해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 공급이 눈에 띄게 확대된다면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왜 그러면 공급 물량이 점점 좀 많아지니까 가격은 내려갈 테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공급 물량을 갖다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 안정세를 이루려면 기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어떻게든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기 지역에 물량 공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인기 지역에 물량 공세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역세권 쪽을 좀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린 벨트도 좀 풀어서 예. 그 인기 지역 바로 외곽 지역에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은 뭐 절대 하지 않겠다. 일단 뭐 네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네네.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 검토한다면 그 지역도 부동산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 수단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린벨트 지역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풀어서 공급 물량을 갖다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역세권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소형주택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좀 살기 좋도록 하는 그런 그 소규모의 어떤 개발 방식들이 그렇죠. 주가 돼야 될 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면 보유세 인상 이야기도 꾸준히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앞서도 네네. 말씀을 하셨죠. 보유세 인상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혔던 파리 대책이 좀 힘을 못 썼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양도세 낮추는 부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양도세는 거래세잖아요. 거래세를 낮춰야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주택자들이 그 보유세를 올려야 좀 부담을 가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조세 형평성을 갖다가 생각하더라도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를 좀 낮춰가지고 네네. 이 다주택자들이 보유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팔 때는 좀 비교적 부담이 덜한 방식을 선택하게 해줘야지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예. 현재의 매물 잠김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예, 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게 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 등록제가 외려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혜택이 너무 많아요. 뭐 네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세금 혜택을 받다가 집값이 많이 오른 몇 년 후에 팔면 아주 그렇죠. 일거양득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제가 외려 매물을 잠궈버리는 효과를 낳은 거고요.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고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물러난 거라서 과연 그렇게 큰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을 거냐, 어떤 커다란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그 임대주택 등록제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으면은 이 방안도 역시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뭐 효과가 없다는 점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시고요. 정책을 너무 자주 이렇게 180도 슉슉 바꿔버리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뭐 믿고 할 수 있겠느냐, 믿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집값을 일단 잡아야 혼란이 좀 없어질 텐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수요 억제책 강화 동시에 공급 확대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서울에서는요. 예. 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하는 거고요. 네.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물러날 게 아니라 이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사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의. 네.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 거고요. 거래세가 높으면 집을 팔려고 안 하겠죠. 무엇보다 현재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여야 하고요. 네. 현재 집값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올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해요. 집값이 오르면 더 강한 정책이 있을 거라는 압박을 가야 부동산 불패 시장가 점차 꺾이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심리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기대 효과 네네. 이런 것들을 네. 없애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강하게 좀 이번엔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